네, 안녕하세요. 개포동개미입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기준으로 해서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뭐 억 단위의 큰 목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대신에 매달 꼬박꼬박 현금 흐름은 발생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시드머니를 크게 늘릴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종목이라 함은 물론 대형주만 무조건 맹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이제 한번 산 다음에 들고 간다, 이게 꼭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으로 보나 산업의 크기나 발전 방향을 보나 개별 종목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나 했었을 때에는 지금이라는 시점이 나쁘지 않은 시점. 어떤 나쁘지 않은 시점이냐,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히 사모으는 데 있어서 또 분기 배당을 해주니까 분기 배당을 1년에 4번씩 해서 1년에 약 한 3% 정도의 배당금도 챙기면서 그 배당금의 수익이 들어오면 그걸로 다시 또 추가로 삼성전자를 사고, 그러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와 뭐 여러가지 드는 일부의 돈을 제외하고 투자 가용 자금이 있으면 그 돈을, 물론 뭐 부동산에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 굉장히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하지마 라는 시그널이 강하고, 오히려 뭐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도를 하려는 제스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어도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기술 성장주이기는 하면서도 또 굉장히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뭐 배당 투자 또 있고, 사업에 대한 밸런스도, 반도체가 꽤 크긴 하지만 뭐 가전, 뭐 요즘 뭐 비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조차도 이 표면에 어떻게 보면 LG가 오브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런 고급화 전략과 이런 디자인 전략으로 차별화를 가고 있으니까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비스포크라는 게 나오면 그런 거를 브랜딩을 시작을 하더니 냉장고 표면도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뭐 삼성 Z 청소기 고급화 전략, 다이슨을 따돌리기 위한 고급화 전략으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뭐 데이터 센터가 뭐 요즘 뭐 굉장히 앞으로 클라우드화 되고, 뭐 정책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뭐 AI니 뭐 5G니 뭐 만척 갖다 붙이면 너무나 할 말이 뭐 몇 시간 내내 주구장창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재료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무조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아니지만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충분하고 안정성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모은다면 좀 뭐랄까 계속해서 끌고 나가도,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내려가면 더 싸게 많은 물량을 모아갈 수가 있어서 좋고, 지금보다 올라가면 평단은 올라가겠지만 평단이 마이너스가 갈 확률이 낮아지니까 수익률은 작아도 그 자본금의 시드머니의 파이가 커지면 똑같은 1%라도 이 평가 수익의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는 돈이 커지니까 좋고, 뭘 해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인 삼성전자 우선주를 산다면 시드머니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뭐 인텔 같은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미국 인텔에 대한 주식도 트래킹 하려고 사둔 게 있었는데, 엊그제였나요? 인텔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 인텔도 시가총액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뭐 마이너스 15%, 16% 이렇게 또 완전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인텔이 CPU의 이제 공정을 더 7나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시하기로 한 예상 이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거보다 수율이 잘 안 나와서 양산하기 어려워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더 지연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그럼 수익 나빠질 확률이 더 높겠네 하면서 다 그냥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기대 수치가 낮아져서. 반대로 경쟁사인 AMD, 그럼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데들은 뭐 TSMC도 있겠지만 뭐 이런 데들은 굉장히 또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죠. 특히 AMD. 이 인텔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AMD는 이 생산을 위탁 생산을 하기 위해서 TSMC한테 파운더리 위탁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텔은 이 7나노 생산이 늦춰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쇼티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파운더리 생산 위탁을 삼성전자 AMD가 이제 TSMC 쪽에 굉장히 몰빵을 해서 이 주문을 넣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한 삼성전자 파운더리에도 맡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수익성이 좋아질 확률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도 뒷받침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사모으기 시작을 한다면 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이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오 쪽에만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크고 또 전기차 쪽도 많이 커져 있고 뭐 반도체 장비주들 물론 이제 뭐 이제 밑에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 굉장히 이런 큰 대형주인 삼성전자 대표주를 사모으는 연습을 해감으로써 시드머니가 부족할 때 이거를 키워가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횡설수설하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얘가 돈이 작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돈이 작기 때문에 급등주 테마주 위주로 대의 단타를 해가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가면서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반하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난 당연히 돈이 적고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정적이면서 앞으로 오를 확률이 높은 업종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사모을 거야. 배당도 주잖아. 배당 주면 그걸로 또 재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복리의 마법을 실현시켜 나갈 거야. 돈을 빨리 벌면 어떻게 보면 신경 쓸 것도 많고 내 본업에도 이제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정말 중요한 일, 내가 생산성을 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내 또 다른 돈에 대한 투자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키워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모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들 중에서 혹은 굉장히 큰 돈을 굴리시는 자산가일수록 이런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그분들은 애초에 시드머니가 엄청나게 크시죠. 예를 들어서 막 몇십억, 몇억 정도를 삼성전자에 묻어줄 수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방은 확실히 지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단계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10%만 벌어도 돼. 왜냐? 그분들한테 10%는 그게 1억이기도 하고 10억이기도 하고 굉장히 단위가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있고 그러면 어줍지 않게 뭐 예금을 한다 하들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뭐 월세 수익이 되든 그런다 하더라도 퍼센트지를 봤었을 때는 훨씬 더 몇 배 이익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확보가 돼 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동학개미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삼성전자로 우르르 갔다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거든요. 등락폭도 적고
조금 옆 동네 봤더니 바이오 뭐 이런 거 허건날 상한가 가고 10% 20% 우습게 가고 이걸로 돈을 벌었네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고 하니까 다 이렇게 가고 중국 시장 뭐 이제 나라가 정책 드라이브 건데 그래가지고 중국 시장 좋으니까 중국 시장 가서 사고 미국 뭐 정책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미국 뭐 테슬라다 뭐다 하니까 이쪽 계속 올라가니까 또 미국 시장으로 우르르 가고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리저리 돈을 흐트러뜨린다든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나중에 돼서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 저도 초단타도 해봤고 할 줄 알고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뭐 장기 투자도 하고 다 해봤고 할 줄 알고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내 형편에 맞는 지금 내 자금력을 어떻게 나는 어쨌든 이 단계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잃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느린 것 같지만 빠르게 달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약간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5G 부분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또 수익률은 적을 수 있지만 가장 안정적이면서 대표적으로 시드머니를 계속 키워줄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 중에서도 배당이 더 많이 주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닐까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한 몇 달 동안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버려두고 지켜보는 상황이었지만 앞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다시 모아가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했고 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조금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짧게 뭐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책에서 보던 블로그에서 보던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던 혹은 주변의 지인들 투자 잘하시는 분들을 보던 제가 배운 거는 돈이 없을수록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내 페이스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식으로 막 수십 개 종목 쫙 깔아놓고 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집중 투자를 해서 차라리 한두 종목 확실한 거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되게 리스크가 있을 것 같지만 그야말로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치일 때 주고 사면 위험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이럴 때 이게 꼭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잘 알 수 있는 분야에 알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거를 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보유를 하겠다라는 걸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끌고 가는 혹은 내가 이거를 적립을 해가면서 돈을 키워나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서 이거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계속 사는 거예요. 내려가면 어떡하지? 계속 그래도 사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너무 지루한데? 그러면 일부분을 떼가지고 조금 더 성장주에 변동폭이 큰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면 뭐 해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막 무조건 묻지마 테마주 막 거기에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빠지기 쉬우신데 그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경험을 잘못 길을 들인다 보면 수업료를 많이 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무쪼록 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나만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내 선택이고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나가는 이런 경험을 쌓아 나가신다면 결국에는 이 평가 금액도 시드머니도 계속해서 스노우볼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